지방의 많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와 창업과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산 청년 박상준 씨를 만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해당 건립안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재상정을 추진했습니다.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2023년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예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의 많은 청년이 취업과 창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반대로 지방으로 내려와 창업과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방이 기회의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청년들을 만나 그 이유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17년 만에 예산으로 돌아와 창업을 한 박상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시장과 예산군청 사이에 있는 추사의 거리. 거리 대부분 상가엔 임대인을 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966년 예산 인구는 17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 7만 8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활기가 가득했던 원도 시민 추사의 거리는 적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청년이 추사의 거리 활성화를 목표로 창업에 도전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여기까지 와서 옷 사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햄버거도 먹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한 집 걸로 한 집 다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예산군에서 태어나 자란 박 대표. 성인이 된 후 예산을 떠나 서울에서 일을 하다 16년 만인 지난해 7월 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예산의 원도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고향 자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막 예산의 아들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장난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진짜로 고향에 내려와서 그 애양심을 바탕으로 이런 로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창업 아이템은 로컬 안내소입니다. 먼저 박 대표가 직접 가이드를 하며 추사의 거리와 예산 지역의 역사 등을 알려주는 원도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소 내부에선 지역 명소와 맛집을 알 수 있는 지도 등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전통주와 예산이 적힌 옷 등 예산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서 3분 거리에 예산 상설시장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방문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까지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비어있는 원도심을 재밌는 콘텐츠로 채워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컬 안내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창업을 희망하는 다른 청년들에게 지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수도권 등과 비교해 건물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하기 수월합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대표도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로컬 안내소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손쉽게 비교적 수월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청년 자체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내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경쟁도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창업을 위해 다시 고향, 예산을 찾은 박상준 대표. 그의 도전이 지방 창업의 성공 사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내포 종합병원 건립안에 대한 재상정을 추진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도 의회 상임위는 국비 확보 등 병원 건립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며 건립안을 부결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건립안 재상정 등을 추진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김민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충남도가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사가 의회의 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셨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예산군 축제에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본코리아의 한 협력업체는 지난 2023년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재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로 조리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속으로 된 조리 도구는 금속재 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 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산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조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사경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21일 오전 10시쯤 예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집주인 A씨가 손과 몸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충청권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2,104억 원입니다. 시도별로 대전 653억 원, 세종 183억 원, 충북 556억 원, 충남 712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특례가 지난해 12월 일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례 3년 연장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재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이로써 시도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해당 예산을 부담하고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각 시도교육청에선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지역교육청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게 되면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상수도 통합관망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방상수도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수율 저하와 수질 문제, 누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공주와 당진, 청양 등 9개 시군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9개 시군 20개 읍면동의 유수율 85% 유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수율 85% 달성 시 연간 약 1,000세제곱미터의 누수 저감이 가능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2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역 등 도내 해양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내에는 서산 태안 가로림만과 서천 갯벌 등 4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4곳의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계획서를 취합해 약 65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관리위원회 운영과 해양쓰레기 수거, 탐방로 조성 등입니다. 이 중 가로림만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전박 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사업비 1억 3천여만 원 중 국비 6,7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홍성군은 천수만 자전거길을 중심으로 자전거 활성화와 같은 체험형 콘텐츠 등 다양한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공유 터미널 설치와 공유 자전거 구매 등 자전거 여행 관련 여건 마련도 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자전거의 달인 22일 삽교 게이트볼장에서 삽교천 자전거길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삽교천 자전거길은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탄소 중립 실천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도 차원에서 만든 첫 자전거 길이자 충남도 내에 최초로 조성된 자전거 우선 도로입니다. 삽교천 자전거 길은 내포신도시에서 당진 삽교호 호수공원 일원까지 36.4km이며 도로 곳곳에 쉼터와 자전거 거치대 등이 설치됐습니다. 예산군이 민원실에 외국어 통번역기 18대를 비치해 운영합니다. 예산군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등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번역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통번역기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65개 언어가 지원되고 문자 인식 기능 등을 통해 자동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산군은 이번 통번역기 운영과 함께 외국어 통역지원단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3천여 명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7월 4일까지 기름 저장시설 등 오염 우려 해양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은 기름과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 수리시설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시설입니다. 충남도 내 신고된 시설은 당진 22곳과 태안 7곳 등 모두 54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 내용과 시설물 현황 일치 여부와 안전점검 이행 여부,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입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을 합니다. 검진 대상은 64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와 20세 이상 지역 가입자 등입니다. 검진은 다음 달 1일 갈산면을 시작으로 금마면과 서부면 등에서 진행됩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전날 저녁 8시 이후 금식하고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합니다. 이번 검사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 물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칼슘과 마그네슘, 나트륨 함량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야영장 운영자에게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1:1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불법 주정차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예산군은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계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충남도는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 기간을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15개 시군 접수처 또는 소상공인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